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뭐 열심히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뭐 더 하락하면은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대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하고 BNB 같은 어떤 시총 높은 코인들,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예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저번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더리움이나 BNB 그리고 도지 같은 코인들이 지금 탈비트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탈비트화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시세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장과 그 도미넌스의 움직임이 동일할까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장세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빨간색인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녹색인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장세가 나오면은 이제 회복 장세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회복을 못 해주고 이제 계속해서 저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사실상 이런 그 장세 지금 이렇게 달려나가지 못하는 대상승장이 오지 못하는 이런 장세가 지루하게 좀 유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좀 이런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4%면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수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럼 상승장이 언제 올 거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뭐 올해 ETF가 승인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느냐 뭐 언제 승인이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 ETF가 승인은 된다라고 봅니다. 승인은 된다라고 보지만 그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간 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런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장세가 이렇게 있을 뭐 어떤 승인이나 장세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예언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어떤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코인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도 장기적으로 얼마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해도 어? 연내에 뭐 ETF가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그분들의 말이 항상 맞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맞는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안해동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6월 달에 ETF 승인이 될 겁니다. 7월 달에 될 겁니다. 연내에 될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얼마나 비트코인의 그 해시 레이트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유량 이것들을 얼마나 빨리 저기 중국에서부터 좀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시황을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로 넘어갈 건데요. 네. 오늘 뉴스도 좋은 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을 좀 가지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뉴스는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볼 때에 있어서 이 뉴스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뉴스가 얼마나 이제 코인 시장이 호재냐, 악재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이 코린이 여러분들이 보실 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예전에 이제 뉴스를 확인할 때 이거 또 이런 뉴스 나왔네, 이거 악재겠네, 호재겠네, 약간 이런 거에 휘둘렸는데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호재와 악재 이런 작용들 그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고요. 사실 뭐 세력들이나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인 시장은 전혀 뭐 내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확률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을 드리고 그만큼의 어떤 투자를 하시게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면서 같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좀 만들고자 해서 뉴스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요새 뭐 구독자가 계속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이 코인 시장의 어떤 공포로 인해 가지고 하락 공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미 털기는 일단 세력들이 성공했다. 사실 어떤 자산 시장이든 간에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항상 서민들과 개미들은 털고 올라가는 것이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나가신 분들은 바로 그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시장을 아마 나가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털리지 말자.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세력들의 그런 놀이에, 돈놀이에 난 털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항상 코인 시장에 한 5년간 있으면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제 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 마이애미 시에서 대규모의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열릴 것이다라고 해서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2011 컨퍼런스가 마이애미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컨퍼런스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보면은, 네,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왔냐면 비트골드 크리에이터 닉스 자보, 제미니 창업자 캐머런, 타일러 윙클보스, 되게 많이 들어본 분들이죠.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 앤서니 폼플리아노, 마이크로스트래러지 CEO 마이크 세일러, 전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하원 의원 론 폴, 주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투자자 팀 드레이퍼.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어본 이름들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도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비트코인 뉴스를 볼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이죠. 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핫한 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이잖아요. 좀 큰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관점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컨퍼런스에도 참석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의견들을, 긍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코인 시장이 망해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컨퍼런스 자체가 원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에서 개최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 계속 이거를 암호화폐에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 줬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세금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시의 어떤 자산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런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냈던 그런 마이애미시에서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마이애미시를 만들겠다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이애미로 컨퍼런스 장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네. 아마 마이애미시가 어떤 자산 가치, 마이애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의 어떤 재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도시로 번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또 마찬가지로 이 정치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워렌 데이비드슨 하원의원,
미국 정부 관리들도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원위원에 취임한 루미스는 올해 초 트위터에 레이저 아이 플래시몹, 어제 보여드렸죠.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 나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 밈이죠, 밈. 그런 일환으로 그런 사진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과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계, 재계, 그리고 암호화폐 그 여러 투자자들, 큰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다양한 말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뒤에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굉장히 이 리플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암호화폐의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중요한 재판입니다. 미 SEC의 증권 주장 증거를 재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리플 측이 SEC에다가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증거를 공개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넷번 판사,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넷번 판사도 SEC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게시를 요구했지만 SEC가 증거 게시는 본건과는 관계성이 없다라고 반론하면서 서류의 제출을 거부했다요.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증거 게시가 본건과 관계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XRP가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본건과는 상관? 관계성이 없다? 라고 반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인과관계가 좀 없는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은 사실 판사도 이런 SEC 편에서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이 증거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관계성이 없다고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SEC가 그러면서 서류를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제출을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네.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 SEC에 대한 주장,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지금 법원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법원도 이 SEC의 편을 주려고 해도 어떤 판결문을 내려고 해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SEC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어떤 이런 소송의 진행 과정들이 지금 리플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뭐 거론하기도 싫은 애가 또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프로필 레이저 아이를 게시했다. 비트코인 지지 밈이잖아요, 이거. 얘는 약간 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관종의 어떤 정신병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프로필 레이저 아이 게시 비트코인 지지 밈. 어제 뉴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윗을 그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하트 이렇게 깨진 모양 그거를 트윗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또 다시 하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뭘 했습니까? 네, 이렇게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는 어떤 이런 레이저 아이 이런 거를 또 게시를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지고 약간 이 시세 조작을 진짜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관종.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인투더블록 그 암호화폐 분석 이제 회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기 전에 62만 2천 개의 지갑이 57만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라고 해요. 이게 뭐야? 인투더블록 분석팀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떨어뜨린 순간, 그 비트코인 이렇게 하트 모양 깨진 그 트윗을 날리는 순간, 그 순간에 엄청난 양의 신규 투자자가 무려 57만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규 투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신규 투자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신규 투자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원래 없었던 신규 지갑에 비트코인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암호화폐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신규 지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코인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규 지갑을 만들어서 그런 세력들이 돈 많은 그런 부호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 트윗을 통해서 가격이 떡락하는 순간 57만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다? 23조 3,49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 그런 설도 많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유, 이 사람은 얼굴마담이다. 나와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 사람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하락시켰을 때 코인을 못 샀던 여러 그 세력들이 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상승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 비트코인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있었던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퀘어나 트위터 이 사람은 이제 트위터 CEO이기 때문에 스퀘어나 트위터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내가 일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트위터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퀘어나 트위터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트코인에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잭 도시 이 사람은 현재 은행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은행이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프리카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비트코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500비트코인을 기부했답니다. 약 215억 원입니다. 네. 그런 뉴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를 통해서 스퀘어가 비트코인 하드웨어 직업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다. 커뮤니티의 참여로 공개 제작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마이애미에서 열린 그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주고받아졌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맹신론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요. 마지막 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맨해튼 오피스 빌딩 임대료 지불을 허용한다. 네. 그래서 뉴욕에 본사를 둔 오피스 개발 회사인 KPG 펀드가 임차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실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래도 망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떡락빔 만들고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24조 원에 가까운 암호화폐를 매수시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상승, 이런 사람들이 샀는데 상승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력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내일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 너무 시장에 쳐다보지 않고 좀 마음 편히 좀 기왕 쉬시는 거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